Ben,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to tie a tie. We're going to tie a double Windsor knot, and it's a very popular knot because it is symmetrical.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넥타이를 매는 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우투 영상이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하우투인데요. 이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라는 영상은 상당한 영상에 기교를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듯한 아주 아마추어틱한 영상이죠. 처음 유튜브에 올려졌을 때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조회수가 75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 후에는 4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넥타이 매는 법이라는 이 유튜브 시리즈는 총 조회수가 2,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루에 조회수를 4만 뷰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기록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넥타이 매는 법과 같은 이런 동영상은 유튜브 검색어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그런 하우투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추세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는 검색 비율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뭐 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이라든지 이제 영어로는 하우투가 되겠죠. 이 하우투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전체 검색량의 절반 정도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이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컨텐츠들의 내용을 보시고 실망하시거나 단순히 그냥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하우투 영상들, 하우투 비디오들은 이 유튜브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또는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기성 채널들을 소비하면서 방송의 상업화 내지는 매체가 좀 더 노골적으로 저질 컨텐츠를 다루거나 흥미를 유발을 하거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형태로 컨텐츠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한번 보시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자유의 컨텐츠 시장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측하기에 유튜브와 같이 완전히 100% 자유를 가진 플랫폼이라면은 정말 자극적인, 물론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 많습니다. 그런 너무 자극을 추구하는, 너무 시선을 끄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전체적인 유튜브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 카테고리의 영상들 많죠.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나오는 채널들보다요,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 카테고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10배가 더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고양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10분을 소비하신다면은 교육 카테고리에 속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100분을 소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하면은 거기는 뭔가 그냥 항상 그런 재미만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이 가득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좀 더 인포머티브한 정보 그리고 유용한 정보, 유용한 컨텐츠들을 보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보통 우리가 이제 헤어나 뷰티와 같은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하우투 내지는 뭔가 인스트럭션과 같은 종류의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시지 않나요? 저도 그쪽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에듀케이셔널한 그런 영상들을 제공하는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쪽에 유튜브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교육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배우게 되죠.
사실 유튜브가 절대 그런 교육적 목표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미국 지역에서만 하루에 수백만 건의 하우투 비디오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하우투 검색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그림 그리는 법, 뭐 만드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뭐 키스하는 법, 그리고 3분 안에 식스팩을 만드는 법, 케이크 만드는 법, 슬라임 만드는 법, 뭐 루빅 큐브를 만드는 법, 장미 그리는 법,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종이 비행기 만드는 법, 빨리 살 빼는 법, 이런 식의 하우투 비디오들이 가장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검색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검색어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호기심의 동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교육과 관련된 조회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반려동물 비디오들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려동물 비디오 보시나요? 저는 크림 히어로즈 같은 영상은 뭐 자주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뭐 반려동물 카테고리보다 과학기술, 교육, 뭐뭐 하는 법, 스타일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은 뷰 카운트를 가지고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s the coronavirus from Wuhan, China continues to spread across the globe, many more are becoming infected and some even dying. As of making this video, 132 people have died worldwide, with over 6,000 infected in China alone.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은 매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을 즐기는 ASAP 사이언스, 최대한 빠른 과학이라는 채널입니다. 뭐 빅뱅을 보거나 듣는 법, 커피나 알코올을 마시면 왜 소변이 더 많이 나오는지와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아주 짧은 그런 영상들을 애니메이션 스타일,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스타일로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매주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또 이제 그 시청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28편 정도 올려가지고 조회수 100만 뷰를 획득을 했고요. 총 조회수 5억 회 정도의 구독자 수도 500명을 넘긴 아주 큰 채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학이 아니라 뭐 잠자는 것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뭐 심리상태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들과 과학을 연계하는 그런 시리즈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이제 ASAP 사이언스와 같은 채널은 어떤 익스플레이너의 형태의 동영상,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현상을 설명해 주는 형태의 그런 비디오 포맷을 히트시키게 되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SAP 사이언스 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과학 채널들, 교육 채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채널들은 대개 한 달에 100만 시간 가까운 시청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그냥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만 볼 것 같은데 이런 교육 채널들이 성공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일까요? 제목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ASAP 사이언스와 같은 과학 채널들이 보통 가지는 제목들은 서술형 제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문형 제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고 클릭을 유도하게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데요. 질문형 제목이 더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클릭하고 싶은 충동을 이끈다기보다는요, 보다 자신에게 더 가까운 비디오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형 제목이 있을 때 그 질문형 제목을 보고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서 어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긴 비디오라고 판단해서 클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 유튜브의 교육 채널이라든지 과학 채널이 지금 현재 기성 교육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을 한다든지 상당히 캐주얼한 그런 정보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을 해주는 데는 유익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에이셉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유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한다면은 구독을 한다든지 멤버십 가입을 해서 보다 더 좀 풍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교육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학습을 한다든지 배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학습은 다른 형태의 학습보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1살이 지난 이후부터 그래픽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보다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죠. 그래서 그쪽 부분이 훨씬 더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 피질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학습에 대한 퍼포먼스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각 이미지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가 언어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 플랫폼은 고양이 비디오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뇌가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이 유튜브 플랫폼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바로 틈새입니다.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성 미디어나 기성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좀 더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유튜브에서는 그 어떤 주제라도, 그 어떤 토픽이라도,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다 맞춰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reeper. Oh man. So we back in the mine, got our pickaxe swinging from side to side, side to side.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어떠신가요? 뮤직비디오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은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채널입니다.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고요, 각종 효과를 추가하고요, 음악을 입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성 전통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결과물하고 유사한데, 3차원의 비디오 게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마인크래프트가 게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태계이긴 합니다만, 뭐 레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 수 1천만 명 가까운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마인크래프트 전용 채널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 전문 채널, 뭐 도띠, 잠들 뭐 이런 채널들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결국 게임인지 게임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플랫폼 환경에서 무언가를 짓고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는 단순하게 비디오 게임 아니면은 뭔가 3차원의 그런 어떤 가상의 환경을 넘어서서요, 도티, 잠들과 같은 그런 플레이어, 제작자, 거기다가 플레이어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까지 형성된 유튜브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NBA, NHL, 뭐 NFL, MLB와 같은 다양한 프로스포츠가 있잖아요. 이런 프로스포츠 채널의 총 시청 시간보다 마인크래프트를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회수의 상당 부분은 그런 마인크래프트 관련 동영상의 제작자들이 직접 게임을
또는 뭔가 롤플레잉을 하거나 해설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TV 채널과 같은 이런 수많은 포맷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포맷들에서 어떤 컨텐츠를 생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이 컨텐츠의 적정성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거친 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성 그 전통 미디어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하나의 기획안이 올라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초기 단계에서 리젝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서브컬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그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게 과연 매스미디어 마켓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동일한 잣대를 대서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서브컬처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서브컬처가 하나 있죠. 바로 먹방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 출발을 했죠. 2013년부터 출발을 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일으켰고요. 지금 현재는 유튜브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서브컬처가 바로 이 먹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먹방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장르 중심의 어떤 TV 채널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핵심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생성되는 이런 서브컬처들, 어떤 틈새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초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도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이제 먹방 채널들을 주로 보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방 채널로 손이 간다 이렇게 본인 자신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냥 그 먹방 채널의 그 서브컬처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틈새 장르가 발전하고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일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로 접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뜨개질 채널이나 먹방 채널이나 채식 요리를 만드는 채널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채널들 가운데서는 대부분들 아직까지 틈새 채널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뭔가 일부는 주류 채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gain. You want a dose of this right now? It's KDA. I'm a god of speed up blaze. 소리쳐봐 내 이름 잊지 못해 yeah.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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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 I can take it to the top. 절대 멈추지 못해. 내가 끝내주는 bang, yeah, yeah, yeah. And when I start to talk like that, oh, you won't know how to react. I'm a picture perfect face with that wild in my veins. You can hear it in my grab. 서브컬처에서 매스미디어로 올라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흔히 롤이라고 하는 게임의 그 월드 챔피언십이 이제 한국에서 열렸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페이커 선수가 속한 SK텔레콤 팀이 이제 삼성 갤럭시 팀을 상대로 최종 결승전에서 승리하던 그 순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20만 명에 달하고 해당 그 결승전을 시청한 총 시청자 수는 4,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주류 컨텐츠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챔피언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장 많이 시청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 시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채널들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이 게임 채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게임 채널에 특화된 동영상 플랫폼으로 트위치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나의 서브컬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일 뿐인 것이 수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유튜브에서 이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게임 카테고리 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제 미용이나 패션과 같은 분야의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은 뭔가 유명한 셀럽도 아니고요. 멕시코 출신의 카스트레존 카스타네다라는 분인데요. 이제 흔히 유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뭐 매니큐어 사용하는 방법, 요리, 홈 인테리어, 뭐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비디오들,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스페니쉬로 올려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되게 유명한 채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500만 명이 넘는 그런 팬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은 엘리베이터 타는 영상입니다. 완전 서브컬처 중에 서브컬처죠. 다양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영상만으로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이 디젤 듀시라는 이름의 채널인데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탔을 뿐인데 총 8천만 조회수를 일으킬 정도로 높은 뷰 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널의 주인이 이제 리암스라는 분은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증과 좀 유사한 정신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기억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담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전 세계의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채널을 만든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채널이 생긴 이후로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 광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또 채널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기 힘들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비디오를 보고 열광을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동영상들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에 아주 부끄러운 수준의 제 채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7,000명 수준밖에 안 되는 채널이고 아주 서브컬처도 아니죠. 아주 디테일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채널인데 이런 채널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교육적인 채널인데요. 결국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주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프로라 하더라도요. 처음 보는 시청자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기초적인 수준으로 제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보다 더 표준화된 포맷을 사용을 한다든지요. 보다 친근한 장르의 스토리텔링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형태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청중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플랫폼 환경에서는 아주 전문화된 스페시픽한 특정 장르, 특정 서브컬처조차 그 장르를 원하는 시청자들을 알아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서브컬처나 틈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런 매스한 방향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 시청자들을 만족하기 위한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서브컬처나 틈새 트렌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 컨텐츠를 아예 보고 싶지 않거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인크래프트 또는 게임 동영상 또는 먹방 이런 영상을 만든다면은 그런 게임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어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일반 시청자들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팬층, 기존의 그런 해당 서브컬처 때문에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시청하고 있는 주류 시청자가 되겠네요. 그 메인 유저들을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오늘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다 더 빨리 얘기하고 빨리 자르고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분이 넘는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3분에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짧고 가급적이면 함축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튜브 컨텐츠였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이제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아이캠퍼스에서 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이캠퍼스에서 보시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서 김환 교수 치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이 아마 2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까지는 뭐 아니고요. 뭐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강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의실에서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